안녕하세요. 차 골라주는 예쁜 누나 대표 정혜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바로 제가 딜러이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은 슈퍼카를 판매하는 딜러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슈퍼카나 슈퍼카 차주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슈퍼카 중에 제일 좋은 차가 뭐죠? 페라리요? 페라리인가요? 페라리 차주분들을 모시고 이 차를 얼마에 구매했는지, 유지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금액이 드는지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젊고 멋있고 돈 많아 보이는 페라리 차주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페라리 중에 어떤 차종을 선택하셨는지, 또 얼마에 구매를 하셨는지, 그리고 뭐 취등록세나 어떤 이런 부대 비용들은 얼마가 들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웃어지네. 그래서 첫 번째 차주분한테 먼저 여쭤볼 건데요. 지금 페라리 어떤 차종을 타고 계시죠? 저는 페라리 430 모델을 타고 있고요. 후기형으로 09년식을 타고 있습니다. 등치세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쳐가지고 1억 조금 더 주고 샀고요. 그리고 제 차는 좀 특이하게 튜닝을 좀 많이 해서 한 1억 정도 튜닝을 했습니다. 와, 진짜 튜닝 진짜 많이 했구나. 지금 두 번째 차주분한테 여쭤볼 건데요. 네네. 약간 모델, 약간 아이돌 약간 아닙니다. 뭐 샤이니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중국에서 가수랑 진짜? 방송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소절. 네. 노래를요? 네. 이렇게요? 갑자기요? 갑자기. 너무 갑작스러워서. 네. 지금 당장 MR요? 노래. 아니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어떤 차종을 타고 계신지 또 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네. 저는 지금 458이라는 차량을 타고 있고 구매는 원래는 저는 리스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게 리스나 할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2억 초반대에 등취등록세 포함해서 2억 초반에 주고 샀습니다. 돈 많구나, 사랑한다. 갑자기. 세 번째 차주분한테 여쭤볼 건데, 있구나. 네. 죄송해요. 시계만 보이네. 아니요. 죄송해요. 어떤 차종을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하셨는지. 저는 이제 차를 산 지 한 2주 정도가 됐는데요. 페라리 캘리포니아라는 이제 차종인데 지금은 좀 구형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 신차가가 아마 3억 3천일 거예요. 근데 한 반 가격해서 1억 5천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저도 내년엔 페라리를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저도 차종을 굉장히 자주 바꾸기는 하지만 저는 디젤을 보통 타거든요. 연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고급류를 다들 넣으실 거기 때문에 기름값은 얼마나 들지, 또 아까 나이가 어리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료 부분도 조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기름은 옥탄가 100 이상 고급류만 넣으신다는? 네, 맞습니다. 옥탄 부스터를 집어넣으신다는? 네. 예. 이름은 뭐 탈 때마다 한 10만 원씩 계속 넣는 것 같아요. 10만 원을 넣으면 어느 정도를 탈 수 있는 건가요? 10만 원 넣으면은 한 20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무조건 10만 원씩은 넣는 거. 하루에 10만 네. 원씩? 그럼 기름값만 해도 사실 네, 한 달에 거의 한 300 정도 나갑니다. 사람들의 네. 월급 정도가 네. 되겠네요. 나이가 조금 저보다는 다들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보험료가 꽤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험료는 자차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1,050만 원 정도 나와요. 자차 포함해서 네. 1,050 정도. 네. 자차를 빼고는 얼마였나요? 자차 빼고 49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자차 빼고 490. 네. 아까 나이가 네. 어리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험료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제가 이 나이 때 이거를 자차를 들면 너무 비싸서 자차가 한 4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차를 안 들고 조금 저렴하게 해도 한 400, 500 정도. 자차 이렇게. 빼고? 네네네.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넣는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 10만 원 정도 해서 한 달에 그래도 한 150에서 200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 1, 2회 정도밖에 타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페라리 차량은 기름값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타고 있고요. 어차피 그만큼 만족도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험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조금 충격을 받긴 했는데 지금 자차 포함해서 1,360만 원. 1,360만 원이요. 네. 보험료가 네. 1,360. 네. 남들은 거의 국산 중고차를 하나 살 금액을 세 분은 1년에 보험료로 데일리카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데일리카. 그쵸? 데일리카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그냥 여러 대 있습니다. 데일리카의 돈이 많으신 기름값과 분이라. 보험료는 페라리보다는 몇 훨씬 배 정도? 거의 한 4-5배는 적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오픈이 안 돼서 제게 하나 다른 알팔이라는 차량이 또 있고요. 스파이더로. 그리고 네, 데일리로 그걸 타고 아 알파 스파이더가 네, 데일리야? 아예 기름값 좀 아껴야겠다 싶으면은 그럼 그때 요것들 봐라. 친환경 좋으시. 기름 아예 아낄 때는 그 기아 모델 중에 하이브리드라는 차량도 하나 구매했거든요. 실속 있어. 네, 그렇게 하겠는데 전혀 안 타게 돼가지고 그건 어머니를 드렸습니다. 아 혹시 일주일에 한두 번만 페라리를 운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그럼 X5라는 BMW SUV를 지금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 갈 때는 키로수를 아껴야 되다 보니까 K5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들 낫다 근데.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소모품 비용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고 어떤 이런 차값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달에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런 유지 비용들을 다 쓰고 본인들의 생활도 하고 뭐 저축도 하고 그럴 것인지 페라리 차주분들은 실제로 1년에 어느 정도 연봉? 어느 정도를 버실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때 다르기 때문에 네. 불법하세요? 네. 이거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 아니죠? 네, 그때 다르기 때문에 뭐 한 평균적으로 연애 그러면 좀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아서 버는 거에 한 20-3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버는 거 20-30%? 네. 자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차가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좀 친구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왔을 때 좋은 차를 막 이렇게 끌고 오면 좀 부럽잖아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시고 또 외모도 출중하신 만큼 이 차를 타고 나갔을 때 사람들의 어떤 느껴지는 시선이나 반응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차주분 차가 그 풀백이 소리가 네. 거의 저기 멀리서 오는데 10분 전부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시선은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페라리는 일반 순정도 사실 되게 이쁘잖아요. 이쁜데 그것도 시선을 받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하나하나 바꿔 나갔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쳐다보고 이런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관조 네,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사실 슈퍼카는 관종기가 있기 때문에 타는 거지 사실 없으면 그냥 일반 뭐 롤스로이스나 이런 거 타야죠. 그게 더 관종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 지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새로 만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토토 사장이나 좀 불법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고 제가 어떤 직종에서 있고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죠. 네. 차를 가지고 이렇게 뭐 가로수길이나 청담동 골목 뒤로 이렇게 지나가면 창문 이렇게 내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쑥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종기가 없으신 건가요? 네 너무 노골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가끔씩 지나가던 그 어떤 남성분이 막 와 페라리 멋있어요 형님 이러면 저 되게 뭔가 좀 쑥스러워지더라고요. 네. 아, 뭔가 좀 쑥스러워서 네. 나는 그건 있는 것 같아. 저도 차를 여러 번 바꾸긴 했는데 좀 안 좋은 차를 타고 나갔을 때 음악을 크게 틀면 좀 창피한 게 있어. 근데 차가 좀 좋아지면 음악을 크게 트는 게 약간 그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좀 스스로가 좋을 때가 있어요. 맞죠. 근데 페라리에서 어떤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틀고 딱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아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큰 음악을 좀 틀고 가끔씩 번화가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뭐 홍대나 강남 쪽으로 괜히 사실 지나갈 때도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 사람들 반응도 볼 때도 있고, 네, 되게 그런 재미를 주는 차인 것 같아요. 네, 페라리라는 게. 저도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차를 타고 나갔을 때 제일 얼마 안 되셨다고 했지만 그 최근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출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타고 갔을 때 느꼈던 사람들의 반응. 우선 뭐 관종기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시선은 이제 앞서 두 분이랑 이제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누구라도 다 부러워할 것 같은 차인데 좀 불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배기 소리가 사실 시끄러우면 아파트 단지 밤에 들어갈 때 좀 약간 눈치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으셨을까요? 뭐 소리가 커서 불편한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사실 새벽에 어디 이렇게 단지 안으로나 이렇게 조용한 데 들어가기가 좀 사실 조금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불편했던 거는 사실 저는 강남에서 다 발렛을 받아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 청담 쪽 가만 가봐도 받아주는 데가 뭐 포르쉐까지만 받아주는 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나머지는 다 저희가 알아서 되거나 다른 데 대고 오라는 식으로 그런 게 되게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페라리를 타고 한번 데이트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분하고 술 한잔 하게 됐을 경우에 좀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게 차량이 두 자리예요. 잡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을 때 그러면 저희가 사람이 3명인 거잖아요. 그럼 저랑 대리기사분이랑 그리고 여성분이랑, 그러면 한 명은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무릎 위에 앉혀야지. 술까지 마셨는데. 그러면 어. 그런 방법이 있지만 저는 좀 신사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트렁크에 네가 타지 그랬어. 그래서 그날은 차량을 거기다가 두고 그 따로 이동을 하고. 이동을 어디까지 하셨죠? 이동을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또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아직 딱히 불편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불편할 네. 것 같다고 예상되는 거? 아직 없을 것 같아요. 너 뭐라도 얘기해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차를 이렇게 같이 모임을 아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빨간색 두 분 차가 다 빨간색이었었던 거. 저는 검은색. 죄송해요. 네, 검은색입니다. 네. 네, 페라리가 그래요? 그럼 네. 다시 건너뛰어서. 네네. 페라리가 좀 약간 빨간색이 많잖아요. 거의 네네. 80%가 빨간 왜일까? 왜일까요? 그거는 그 페라리의 상징이 애초에 네. 빨간색이기 때문에. 근데 왜 검정색을? 저는 애초에 차를 가져올 때 이게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빨간색보다는 검은색이 조금 더 덜 튀고 해서 저는 맞아.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골랐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빨간 차와 검정 차를 똑같은 조건으로 고를 수 있었다고 하면 빨간색을 했을 거예요? 저는 검정색을 골랐을 것 같아요. 네. 밤에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얌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모여도 저번 주에는 저희가 20대 모였거든요, 일요일날. 20대가 모였는데 거짓말 안 하고 17대가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임에 이제 있는 형님들이 다 이제 나 다음 주에 랩핑한다고 흰색, 노란색으로 다 바꾸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빨간색 차가 확실히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오실 때 제가 봤는데 빨간색 스파이더였나요? 열리네. 뚜껑 열리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딱 페라리 하면 상징하는 그런 차, 제가 제일 생각했던 페라리랑 가까운 차, 그거를 아까 몰고 들어오시는 걸 봤어요. 네네. 빨간색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 차를 정말 몰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노란색 포르쉐나 노란색 알파를 되게 많이 선망을 했었는데, 그래도 페라리 하면은 무조건 레드. 실제로 그 페라리의 컬러 코드명 자체가 페라리 레드일 거예요. 그게 페라리에서만 만든 컬러다 보니까 그래도 페라리를 처음 탔기 때문에 첫 차는 무조건 빨간색으로.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마디씩 여쭤볼게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뭐 지금도 어리지만 페라리를 타는 게 꼭 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더 빨리 그게 현실로 와닿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늙어서 백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도 저는 무조건 페라리를 탈 겁니다. 차주분한테 페라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페라리는 저의 유일한 취미인 것 같습니다. 페라리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인데, 만약에 구입 의사가 있으시면 무조건 사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도 그렇고 저는 사고 나서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오히려 삶의 동기부여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 선망의 존재였거든요, 페라리라는 그 차가. 그래서 부디 꼭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꼭 페라리가 아니더라도 포르쉐든 수입차든 본인이 그 가정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카푸어가 될지언정 일단은 남성분들이라면은 꼭 자기가 원하는 차는 꼭 한 번씩
타보시고 1년 타보시고 안 되시면 다시 팔아도 되는데 보통은 1년 타는 동안에 자기가 또 그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푸어드를 응원합니다. 자, 그럼 꼭 이렇게 타봤으면 좋겠는 차를 누구한테 사러 오면 제일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죠? 자, 타고 계신 차를 팔 때 누구한테 파실 건가요? 아무래도 그죠? 저는 소장하겠습니다. 죽어도 나한테는 싫어. 자, 지금까지 페라리 차주분들과 함께한 차 골라주는 예쁜 누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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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